어떤 몸을 존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준비했어요. 그래서 내서연 활동가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 서윤이고, 저는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모든 몸을 위한 존중에 대한 강연을 하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몸에 대해서 지금 사진이 4개가 나와 있는데 1번 뭔지 아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신체 비례도라는 건데요. 저게 황금 비율이라고 인간의 신체는 저렇게 됐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옛날에 보대에. 그리고 2번은 이제 근육, 몸에 있는 근육만 나타난 거고, 3번은 뼈에 대한 거고, 4번은 몸에 대한, 전체적인 몸에 대한 건데 어느 걸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1, 2, 3, 4번 중에서 4번. 그래서 4번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봤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잔지 우린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쵸? 그런데 정말로 저렇게 머리카락, 그리고 잘록한 허리만으로 사람의 몸을 구별할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왼쪽, 오른쪽? 그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다 왼쪽이라고 생각하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혐오와 차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너무 당연스럽게 백인 여성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흑인 여성은 당연히 그 시녀일 거고, 일하는 도중에서도 치마를 입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일 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굉장히 혐오와 차별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적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주인공이 뭘 하고 있을까요? 코르셋 조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코르셋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본 적 없어요? 뭐 아니면 보정속옷 이런 거. 인스타그램 막 보면 광고로 뭐 뱃살 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뱃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너무 해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현대판 코르셋인 거잖아요. 저렇게만 안 생겼을 뿐 뱃살 이렇게 꽉 조여매는 거고, 뭐 아니면 압박 스타킹? 뭐 이렇게 다리 붓는 것 때문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압박 스타킹 다리 얇아 보이려고 입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코르셋을 조이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봐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사람의 몸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겼고, 당연히 신체 내부 기관은 저렇게 생겼어요. 갈비뼈가 이렇게 있고 허리는 그냥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있는데 이제 여기에 허리가 잘록해 보이기 위해서 코르셋을 입는 거죠. 실제로 저렇게 생긴 위아래로 생긴 코르셋을 입으면 오랫동안 입게 되면 저렇게 신체 변형이 와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가득 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쪼긋쪼긋해지죠. 좁아지고 나중에는 휘어지기까지 해요. 그래서 실제로 코르셋을 입으면 신체가 변형이 되고, 이 복장을 했을 때는 이제 앉지도 못하고 계속 서 있어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앉으면 이게 코르셋이 째이니까 계속 서 있어야 되고, 음식도 당연히 못 먹고 술도 못 쉬고 그냥 정말 꽃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티에 가가지고 저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원장님이 와가지고 말 걸면 이렇게 조용히 입에서 춤만 추고 가야 되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저런 걸 입고 어떻게 생활을 할까, 사람이. 네, 저 생활할까 지금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착용한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렇게 허리가 가늘면 가늘수록 아름다운 것으로 치부가 됐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더 양반집? 우리는 양반집이라고 하고 저기서 뭐라 그럴까요? 백작의 여성들? 뭐 그런 사람들 얇게 하려고 서로 경쟁을 했었고, 그래서 저렇게 얇으면 얇을수록 굉장히 얇아 보이잖아요. 저 실제로 코르셋을 착용하고 오랫동안 착용한 사람의 사진이고, 그래서 얇으면 얇을수록 추앙을 받던 시대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아름다움일까? 이 옷을 입은 여자를 위한 아름다움일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여자도 예뻐지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회가 다 예쁘다고 하니까 저렇게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이거는 이 여성을 위한 아름다움이 맞을까? 우리가 숨을 못 쉬고 사는 게 정말 우리가 아름다움이 맞을까? 라고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현대에도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다들 다이어트 하잖아요. 난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봤다. 난 다이어트 해봤다. 생각보다 적으시구나.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보기에 20,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학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19살 되고 20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막 화장도 해야 되고 대학 가면 막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많이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20대 초반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거식증 환자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20대 초반쯤에 그 나이쯤에 거식증 환자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5명 중에 1명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거식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21세기 2000년대에도 저런 코르셋 그리고 마른 몸에 대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코르셋만 입지 않았을 뿐 미디어에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뭐 슈퍼모델, 뭐 미스코리아, 지금도 미스코리아 하더라고요. 저는 폐지된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그래서 크게 논란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코르셋 조인다고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런 말 본 적 있으세요? 코르셋 조인다. 그러니까 탈 코르셋 하지 못하고 코르셋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여전히 코르셋을 조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꼭 이렇게 허리를 조이는 것만이 코르셋이 아니라 여성이 행동하는 것에 제약을 주는 것을 많이 코르셋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어떤 것 같아요? 그쵸, 전족 한 것 같죠? 전족 중국에서 많이 해줬던 건데 전족은 왜 했을까요? 발작은 작은 게 그쵸, 무조건 여자들은 작은 게 예쁜가 봐요. 키도 작아야 되고 허리도 좁아야 되고 목구멍도 좁아야 되고 말라야 되고 발 작으라고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4살? 5살 때쯤 되면 이제 발을 싸가지고 묶어요. 덧신 같은 걸로 싸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더 이상 자라지 말라고. 근데 당연히 엄청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안 하려고 하는데, 저 작은 발이 그때는 미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발이 작지 않으면 큰 발의 여자는 시집도 못 갔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시집을 못 갔다라는 것은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 여성의 인생으로서, 여성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거든요. 모두가 다 하는 삶에서 이제 배제된 거잖아요. 그때는 결혼을 무조건 했었어야 됐었던 시대니까. 그래서 5세의 어린 아동,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요. 지금 4살, 5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이제 너는 뛰어다니지 말고 발을 묶어주자라고 해서 발을 묶어주면 걔들이 좋아요 라고 얌전히 하겠어요. 그래서 안 할 텐데 그 여자아이들 계속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발을 일부러 부러뜨리기도 했다고, 이렇게 망치 같은 걸 이렇게 때려가지고 부서지면 이제 더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계속 묶은 상태로 계속 작은 신발에 신게 냅두는 거예요. 더 이상 발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럼 이제 사람이 당연히 발이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게 작은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발의 변형이 저렇게 오는 거죠. 근데 저렇게 이제 발이 변형이 오면 굉장히 뒤뚱뒤뚱 걷게 되고, 걸을 때마다 발이 아프니까 뛰어다니질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느리게 천천히 걸어 다녔고, 그리고 늘 저렇게 있는 상태라 보니까 그 진물과 염증이 그치질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오면서 중국에서도 전족금지법이라는 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소수민족 사이에서는 전족이 행해지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전족 우리가 딱 봤을 때도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심각하잖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정말 현대에는 우리가 그러면 전족이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거 어떤 신발이죠? 여러분 신어보셨어요? 축제 때 장기자랑 하면서 하이를 막 신거나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하이를 되게 신고 싶었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어땠어요? 저는 제 편. 엄마가 이렇게 엄마나 아니면 길거리 걸어다니는 여자들이 이렇게 딱딱딱 소리내고 걸어다니면 너무 예쁘다, 나도 나중에 커가지고 신어야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불 반짝반짝 나오는 어렸을 때 신을 수 있는 그런 구두 있잖아요. 여러분, 네, 한 번도 안 신어봤다고요? 그쵸, 다들 다들 그래도 봐본 적은 있죠. 저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하이힐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컸는데, 대학에 오고 나서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이제 하이힐을 샀어요, 제가. 근데 이것도 굉장히 비싸게 샀는데,
수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18만 원 이렇게 주고 샀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 신었는데 그 이후로 못 신고 있거든요. 지금은 버렸는데 18만 원 주고 산 신발을 하루 신고 못 신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저렇게 예쁘다라고 하면서 신는 순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고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뒤꿈치가 계속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꼭 핸드백에 들고 다니는 게 그 데일밴드 뒤에 까지면 붙이려고.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데일밴드를 들고 다녔어요. 계속 까지니까. 근데 또 데일밴드 잘못 붙이잖아요. 그럼 데일밴드랑 신발이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분이 다 까지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분명히 신으면 예쁠 거라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 다 잘 지내고 막 연예인들 저거 신고 춤추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한 신발? 편하진 않더라도 사람이 신을 수는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신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이제 그 신발을 오랫동안 신발장에 둔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신을 것 같아가지고 몇 년 전에 치웠어요. 근데 그때 처음 산 게 아니고 그 신발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신발도 막 사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이힐로 발편한 신발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전족이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하이힐 신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받고 지금은 뭐 학생이니까 막 공부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이힐 못 신게 하지만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여성에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꾸미기 노동을 강요하는 거죠. 뭐 화장을 하고 오라든지 치마를 입고 오라든지 당연히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왜 치마 안 입고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 하이힐 안 신으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눈치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여성을 이상한 여성, 좀 사회적으로 좀 부족한 여성 이런 식의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네, 입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회사가 사주냐 그것도 아니죠. 자기가 다 사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또 지금도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화장품 가격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는 화장법을 다 정해줘요. 거기서는 이제 지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상벌점 제도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막 상벌점 제도 하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외모로 상벌점 제도를 하는 거죠. 앵두 같은 입술을 사서 발라라 라고 몇 호, 뭐 무슨 어디 거에 무슨 색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정해줘요. 그럼 그걸 발라가지고 발라야 되는 거죠. 심지어 그것도 완전 풀립으로 발라야 되고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도 당연히 화장해야 되고 렌즈 껴야 되고 머리 안 흘러내리게 실핀 꽂아야 되고 머리망으로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손님들이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뭐 빨간색 입술을 봤을 때 사람들이 더 입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말을 잘 듣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붉은 입술이네요. 네. 근데 과연 정말 붉은색 입술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까? 라고 했을 때 남성들은 화장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듣는 거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남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래요. 그냥 안경 끼지 마라. 여성처럼 뭐 실핀을 꽂아라, 뭐 머리망을 해라, 뭐 하이힐을 신어라, 왜 스타킹이 찢어졌니,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안경 끼지 말라 정도가 끝이고. 그래서 지금도 암암리에 계속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정말만의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서비스직 그리고 뭔가를 판매해야 하는 쪽에서는 뭐 백화점, 화장품 가게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화장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그 비용은 누가 내주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요구하는가를 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꾸미기 노동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뭐 각자 나름대로 명칭을 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성은 프랑스 실제 모델을 하고 있던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이제 모델계에서도 굉장히 마른 몸에 대한 것이 심하잖아요. 모델계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마른 몸에 대한 강박이. 그래서 모델로 더 잘 나가고 싶으니까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거식증에 걸린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25살의 나이로 거식증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진에서 봤을 때 거식증이라는 것은 남들은 다 굉장히 말라 보이는데 내 자신은 그렇지 않게 보는 거잖아요. 제 자신의 신체를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살찔까봐 걱정을 하고 먹지 못하는
장애인 건데 이게 막 놀림으로 너 거식증이야? 막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큰 병인데 그때 이후로 프랑스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사이즈로는 XS 아니면 44 사이즈 이하의 모델은 이제 쇼에 설 수 없도록 법을 정했다고 해요. 이 모델이 거식증으로 죽은 것을 계기로 44 사이즈의 이하의 여성은 이제 설 수 없게 됐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진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가? 라고 생각해볼 때 그것도 그렇게 자유롭다고 생각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라고 싶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법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알아서 코르셋을 조이고 있죠. 지금 이건 아이돌의 무대인데요.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갈비뼈 나온 거 보이세요? 굉장히 말라가지고 갈비뼈가 드러난 모습? 그래서 여자 아이돌들에게 굉장히 외모에 대한 강박이 심하고 그리고 여기 위에 입은 티셔츠 한 5살짜리가 입어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5살짜리가 입어야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은 옷인데 성인 여성이 입고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저한테도 저런 옷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크롭티라고 하잖아요. 배꼽티, 뭐 배꼽 이렇게 크롭티 하고 뭐 예쁜 탑만 이렇게 있는 거 되게 많았었는데 뭔가 좀 이런 사진이나 그런 영상들을 보고 난 이후로는 그런 옷들 못 입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입으면 예뻐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몸처럼 여겨지는 것 같고 이런 옷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입지만 해외에 갈 때만 입고 왜냐면 여기서 입으면 또 사람들이 너무 남자들의 시선 강간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걸 너무 많이 당하니까 한국에서는 잘 입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코르셋을 조이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는데 원래 초등학생 여성들이 희망하는 직업 1위가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는데 뭐로 바뀌었을까요? 그쵸? 유튜버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 유튜버로 바뀌었는데 원래 계속 십몇 년 동안 계속 1위가 연예인이었거든요. 되고 싶은 게 연예인. 그리고 중학생 때도 크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고등학생 되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1위가 연예인이고 2위 유튜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왜냐면 10대가 많이 보는 것이 뭐 먹방이나 뷰티 유튜버잖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여성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돌이라는 건데 그럼 아이돌처럼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1위가 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아이돌처럼 되고 싶은데 아이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루에 1000칼로리도 안 되죠. 800kcal만 먹어야 돼요. 인간이 원래 하루에 먹어야 하는 양은 24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의 반도 안 되는 800,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800이면 800kcal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위에 빨갛게 900kcal라고 떠 있잖아요. 원래 이 아이돌 이 그룹은 800kcal만 먹는 게 정해져 있는 건데 지금 이 앞에 있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900kcal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큰 글씨로 빨갛게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그리고 넘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900kcal라고 써놨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하얗게 써놨거나 뭐 노랗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900kcal 먹은 게 그렇게 큰 일이고 이게 머리에 막 이렇게 떠 있어야 되고 위험 신호를 줄 만큼 잘못한 일인가?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으로 이제 미디어 그리고 아이돌 이런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코르셋이 점점 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허리만 조이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속눈썹까지도 우리는 봐야 되고 뭐 발 뒤꿈치에 있는 각질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사진 찍혀가지고 뭐 누가 뭐 발 뒤꿈치에 각질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르셋이 우리는 분명히 벗어 던진다고 벗어 던졌는데 진짜로 없어졌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화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디어를 통하면서 대중매체를 통하면서 이제 획일적인 미의 규칙이 생겼고 획일적으로 다 비슷한 코르셋을 입게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여기는 미스 미국이겠죠. 미스 USA겠죠. 미스 USA도 우리나라 얼굴만 가리고 봤을 때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몸, 그리고 미스 코리아에게 부과되는 몸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진들 계속 넘겨보면 다른 나라 사람이 이제 비슷한 몸매를 하고 있잖아요. 가슴은 크고 허리는 달록하고 뭐 이 나라에서는 뭐 까맣게 하는 것이 우리랑 좀 다르게 그 부분 좀 다르지만 근데 비슷하잖아요. 다리도 마르고 허리도 마르고 키도 크고 근데 가슴도 크고 그리고 미스 코리아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몸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르셋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에 이제 2018년을 뒤는 탈코르셋 운동인데 탈코르셋 운동 혹시 못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뭐 한 번도 못 봤다. 그쵸.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죠. 탈코르셋 운동. 말 그대로 탈코르셋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부과되던 코르셋 같은 것들 여성에게만 억압적으로 꽃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을 벗어 던지자라는 운동인 건데 이제 여기 백인 사진전 중에 한 분인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나는 이제 탈코르셋 선언하겠다 이제 화장 안 하고 다니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맨 얼굴을 드러낸 거죠. 우리는 근데 이 여성의 맨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면 미디어에서도 보이지 않고 엄마들도 다 화장을 하고 어딜 나가나 길거리에 나가나 화장 안 한 여성을 찾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도 모르게 거부감이 들고 저렇게 하면 정말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깨기 위한 백인의 사진전이었던 거고 우리가 딱 봤을 때도 오른쪽이 좀 더 좀 익숙하고 많이 봐왔던 인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화장을 벗겠다라는 걸로 시작이 됐고 근데 이분도 이제 탈코르셋을 한 거죠. 탈코르셋을 했을 때 오른쪽 사진을 처음 봤을 때는 되게 굉장히 낯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성이야? 여자야 남자야? 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은 다시는 화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사진 중에 한 개이고 이제 자신의 립스틱을 다 망가뜨림으로써 화장을 하지 않겠다, 탈코르셋 하겠다라는 운동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지금 방금까지 들어본 예시로 봤을 때 뭐 화장이라든지 뭐 다이어트라든지 큰 가슴이라든지 마른 몸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예시들을 봤잖아요 방금.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좀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은 저 사람들과 여기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들과 그렇게 다를까 아니면 비슷할까 어느 부분은 같고 어느 부분은 다를까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들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크게 한 3가지 그러니까 청소년들, 여성 청소년들, 청소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들이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탈학교 하신 분 이런 거 너무 신뢰되는 질문이니까요. 탈학교 하신 분 네, 다들 학교 다니시잖아요. 학교를 다니시군요. 그러면 학생다움이라는 거 많이 듣잖아요. 혹시 학생이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들은 거 뭐 있어요? 학생이니까 뭐 공부해야지. 검은 머리. 검은 머리. 아직도 두발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안 잡죠. 안 잡혀요? 그래도 없애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 신기가 거슬리면 이제 그걸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안 없앴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자다움. 여성은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여자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뭐 요즘에 육아 방송이 굉장히 뜨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출산, 탄생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여자애를 보고 나서는 예쁘다. 여자애가 코가 오똑하네. 근데 남자애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외모에 대한 거, 여성에 대한 것들이 계속 부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육아 방송이나 뭐 아이들 나오는 방송 보면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서은이 서준이랑 그 서우라고 백서우라고 어떤 여자 정시야? 정시야 아세요? 네, 정시야 딸이 백서우인가 그렇잖아요.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쌍둥이들이 금융소리를 내면서 으악 이렇게 하면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테이블에서 이렇게 노는 거고 어른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때 서우가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거든요. 같이 놀려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휘재가 서우야 너는 그런 소리 내는 거 아니야. 여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서우가
그만두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거 굉장히 사소한 순간이고 이게 도대체 뭐가 맨날 이런 거 지적하니까 페미니스트는 예민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말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사소한 순간에는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리고 굉장히 사소하니까 넘기게 되는데 근데 그게 정말 사소한 순간일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 여성에게 계속 그런 것들이 부과되고 있는 거죠. 원피스 입히고 잘 뛰어다니지 못하게 구두 입히고 얌전하게 하고 애교 강요하고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쌓여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여성으로 만들어져 온 거죠. 그래서 여자라면 뭐뭐 해야 돼. 뭐 남자라면 뭐뭐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제약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좀 중첩되는 게 소녀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여성에게 좀 더 부과되는 거 여성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니까 좀 더 우리가 부과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학생다움 어디서 말대답이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에게서든지 어디서 말대답이야? 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대답을 하면 어디서 말대답이야 라고 하고 대답을 안 하면 어른이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하면 말대답이라고 그러고 말 안 하면 무시했다 그러고 이게 다 자기 기분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기분을 맞춰주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권력을 휘둘겠다. 왜냐면 넌 학생이니까. 그래서 학생다움 그리고 또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아? 여러분 교육감 여러분이 뽑을 수 있어요. 뭐 교육부 장관 그럼 뭐 장관은 우리가 못 뽑지만 근데 우리가 못 뽑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생활한 학교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에 대한 것을 뽑는 건데 왜 우리에게 투표권이 없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보고 그러면 청소년들은 아직 생각이 덜 성숙해가지고 교육감을 뽑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그럼 어른들은 정치를 잘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있고 이냐고 그렇죠. 뭐 청소년이라서 못하고 어른들이라서 잘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자신이 신경 써야 할 좀 더 구체적으로 신경 써야 할 정치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 때 그럼 얼마나 잘 알아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어디서 말대꾸야 라고 하겠죠. 그리고 뭐 방금 나왔던 것처럼 머리가 단정해야지. 지금은 그래도 저는 지방에서 왔는데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조금 많이 머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여러분 몇 살이시죠? 고등? 중학생인데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얼마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네,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 때는 이제 저 중학교 갔을 때는 다 귀밑 몇 센티라고 해가지고 귀밑 5cm라고 해가지고 다 단발머리를 했었어야 됐어요. 머리 긴 것도 안 됐어요. 요즘에 머리 길면 뭐 묶어라 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막 엄마 세대처럼 제가 엄마 세대랑 같이 연결되기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 세대랑 같이 연결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면 이제 뭐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의 일인데 그때도 두발 규정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검정머리여야 되고 귀밑 몇 센티여야 되고 긴 머리도 안 되고 뭐 머리를 기르려면 무조건 묶어야 되고 염색도 안 되고 파마도 안 되고 그리고 교복을 입어야지. 여러분 다 교복 입고 다니시나요? 교복 학교에 있나요? 교복 없는 학교도 있나요? 그러면 교복도 있고 체육복도 있고 생활복도 있나요? 지금 생활복도 다 입고 다니시나요? 그럼 학교 갈 때 생활복 입고 등교해도 돼요? 그럼 교복은 언제 입어요? 아니 그러면 싸지도 않은데 왜 사라고? 한 번 안 샀어. 진짜? 한 번 안 샀어. 나 생활복. 그러니까 그 교복 약간 중요한 일 있을 때 있잖아요. 뭐 졸업사진 찍을 때, 뭐 기념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이제 학생이라면 교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서 교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교복이 주는 편안함이 있는데 교복에도 이제 여성으로서 갖춰야 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라는 건데 우리 여성의 와이셔츠는 되게 무슨 색이에요? 혹시 하얀색.
하얀색? 회색? 회색? 회색 있어요? 하부지요? 아 치마? 아 와이셔츠. 와이즈 그죠? 막 흰색이고 분홍색이고 저는 약간 분홍색? 그리고 저는 뭐 민트색도 들어왔어요. 민트색 들어갔고 근데 거의 대부분 흰색이잖아요. 근데 이 흰색도 남성의 교복과 여성의 교복의 비침 정도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여성의 교복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이렇게 비치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여자들은 가슴이 있으니까 브라를 해 라고 해가지고 브라를 했어요. 근데 브라가 보이면 안 되니까 그 위에 메리아스를 입었어요. 런닝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그 런닝은 너무 이렇게 하면 브라끈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팔티까지 입었어.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교복을 입잖아요. 네, 저는 반팔티까지 입고 그렇게 입었었는데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또 보이면 안 되고 그럼 또 왜 보이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허리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엎드릴 수도 없고 머리를 묶을 수도 없고 근데 정 사이즈인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공부하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계속 여성으로서의 잣대가 요구되는 거죠. 뭐 청소년이라면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서 사실 공부 외의 영역에서는 계속 여성이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 사회가. 그리고 화장을 하면 안 되지. 머리는 근데 많이 안 잡아도 요즘 그래도 요즘에도 화장을 좀 잡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화장 하시면 안 되나요? 앞으로 안 되는데 포기하셨을지. 앞으로 포기하셨어요? 그렇구나. 그죠? 근데 뭐 옛날에는 근데 한 틴트 정도만 발랐는데 요즘에는 10대를 겨냥한 화장품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틴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화장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뭐 이것을 택하든 안 택하든 뭐 자율권이 없죠. 학교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유효한 건 19살 때까지예요. 이제 20살 되면 이제 바로 화장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거의 뭐 뷰티 유튜버처럼 해야 돼. 왜냐면 대학 가면 다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19살 때까지는 화장하면 안 돼.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대학 가야지. 라고 해놓고 대학 가면 이제 화장을 왜 하느니에요. 내가 20살 때 제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술 마시고 나면 다음에 화장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이거 물어보는 것도 다 남자 선배들. 서연아 오늘 무슨 일 있어? 서연아 어디 아파? 막 멀리서부터 막 이러면서 와요. 그래서 근데 지금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저도 더 많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겠지만 저 외모 컴플렉스가 되게 심했어가지고 저는 화장을 안 하면 기숙사 밖을 못 나갔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적어도 뭐 화장 선크림에 그 베이스 바르고 틴트까지는 발라야 이제 기숙사 밖을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민낯집을 잘 다니고 지금 선크림은 발랐고 선크림은 기초 화장이잖아요. 근데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여성에게 당연하게 부과되어 왔고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주변의 반응이 너무 무섭고 주변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받지 않았던 질문이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크면 알게 돼. 이것도 또 19살 때까지는 몰라야 되는데 20살 되면서부터 또 다 잘 알아야 돼요. 크면 알게 되니까. 이거 성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크면 알게 돼. 16살 때까지는 모르지만 이제 20살 때부터는 성적 자기 결정관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성폭력이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치마가 너무 짧다. 여러분 치마 줄이시나요? 근데 교복 잘 안 입는다고 해가지고 줄이세요? 한 단 정도? 2단? 3단? 잘 안 줄이세요? 치마 줄이세요? 치마 교복 줄이세요? 저도 되게 많이 줄였었거든요. 그래서 전 치마가 2개였어요. 여러 친구들 중에 그러지 않아요? 짧은 치마, 짧지 긴 치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짧은 치마랑 긴 치마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치마 안에 긴 치마를 입고 갔다가 이제 학교를 등교하면서 이제 등교할 때 잡잖아요. 전 등교할 때 잡았는데 등교할 때 이렇게 가고 이제 교실에 들어서면서 이제 치마를 벗죠. 왜냐하면 그 안에 짧은 치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짧게 입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교복 입으라면서. 교복 입으라고 해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었다 또 그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정해진 규격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이거 말고도 뭐 학생이니까 이래야 돼 라고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학생. 공부해야 돼 그런 거.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뭐 아니면 부모님? 뭐 아니면 보호자가 자주 하는 말씀. 좀 달라. 어떤 거요?
굶어 죽는다. 아, 공부 안 하면. 아 맞아요. 공부 안 하면 좀 그것도 네 굶어 죽으면 뭐 사회가 살려줘야죠. 공부 안 했다고 굶어 죽을 거면 왜 태어났어요, 그죠? 사회 국가의 의무가 뭐예요?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제 친구 너무 몇 시야? 제 친구 중에 서울대학교를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공부가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어른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만 가면 공부 안 해도 돼. 그래서 너네 공부만 하면 지금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그런 노트도 옛날에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뭐 지금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뭐 남편 직업이 바뀐다. 아 남편은 직업이었고 여자는 남자용으로는 지금 공부하면 결혼할 여자의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공채에 나왔어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저희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대학까지만 공부하자. 어쩔 수 없지 않냐. 사회가 이렇게 시키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는 근데 공부가 너무 싫어가지고 대학 가면 이제 안 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랑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에 갔는데 그 친구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 공부 안 해도 된다라고 했으면서 그래서 자기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렸을 때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 한번 공부 말고는 이제 다른 걸 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공부를 너무 많이 살아왔으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다르게 사는 방식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 청년들의 미래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것을 준비하는 게 내 많은 미래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걸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뭐 학생다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나요? 지금 이렇게 이놈의 어른 자식들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말 들어요. 어떤 거요? 어른 말 들어요. 맞아요. 어른 말 들어요. 구체적으로 뭐 들어보셨어요? 뭐 어느 상황에서? 어른 말 들어요. 아 맞아. 어떤 거요? 어른 말 들으면 더 맞대요. 맞았다고요? 아 그거 사회 뭐냐 불평하지 마. 왜요? 뻔뻔도 아니고. 어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말해. 그 말. 시간 끌려고. 그러면 나중에 지금 말해줘도 괜찮긴 한데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나중에 얘기. 여자다. 이게 모두 다 똑같은 여성처럼 보이겠지만 모두 다 다른 여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쇼핑몰 들어가면 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분들 볼 수 있죠. 다 머리가 길고 얼굴이 하얗고 주먹만 하고 입술이 빨갛고 마르고 근데 뭐 가슴은 좀 크고 허리 굉장히 잘록하고 쇼핑몰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사진인데 이게 지금 아동복에도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동들도 너무 이번에 베스킨라빈스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정말 코르셋이 없다라고 하고 여성에게 뭐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거 별로 없다라고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모습들 요구받아오고 여자다 살만 빼면 진짜 예쁠 텐데 지금은 이런 말 하면 이제 잘못됐다라는 걸 아니까 면전에 대고는 안 하는데 옛날엔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살만 빼면 진짜 예쁠 텐데. 그리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긁지 않는 복권. 긁지 않는 복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긁지 않는 복권이란 뚱뚱한 여자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말인데 너는 살만 빼면 복권 당첨인데 왜 살을 안 빼냐. 그래서 복권 당첨된 건데 긁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럼 지금의 나는 복권이 아니라는 건가? 그럼 지금의 나는 형편없다는 건가? 라는 거잖아요.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제가 어제도 새벽 4시에 들어갔는데 새벽 4시에 들어간 건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 공부요? 학생 때도 하지만 커서도 해야 됩니다. 공부하다 들어갔는데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라고 하는데 아니 왜 내가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지? 가해자가 그러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이제 저희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장난으로 강간할 거면 집에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강간할 거면 집에 가라. 아니 왜 강간 당할 사람이 집에 가야 돼? 강간할 것 같은 사람이 나 강간할 것 같아. 집에 가야겠다. 라고 가야죠. 그죠? 그리고 저 말도 굉장히 웃긴 게 솔직히 성폭력은 80%가 그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잖아요. 네, 밤거리, 길거리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퍼진 게 굉장히 웃기잖아요. 아니 20%밖에 성폭력이 그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오히려 아빠를 조심해야 되고 이제 뭐 오빠를 조심해야 되고 실제로 친족 성폭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빠, 그리고 오빠, 그리고 뭐 친척, 그리고 뭐 남동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네, 아빠가 굉장히 많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빠한테는 그렇게 아빠를 조심해라 라는 말 우리가 잘 못 듣잖아요. 네, 사회가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좀 숨기고 자기들이 여성을 통제하고 싶은 길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남자를 좋아해야지, 네, 굉장히 이성애적이고 꼭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여자라면 당연히 남자를 좋아해야지,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네, 결혼이 거의 꿈이라기보다는 약간 목적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후의 삶을 좀 생각해보기 어려웠고,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대학 가고 뭐 하면 결국 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겠지, 이 정도가 제 삶의 그거였거든요. 약간 이렇게 가겠지? 그냥 어느 정도 흘러가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더라도.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조금 좀 부차적으로 생각하게 됐고, 좀 더 다양한 삶? 그리고 나만의 삶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여자라면 남자를 좋아해야지라는 말도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잖아요.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아무도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네. 그리고 여자 남자 나누는 것도 좀 기준이 애매하고, 그리고 좀 웃어봐. 좀 웃어봐. 여러분 웃어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좀 웃어봐. 여자가 좀 웃어야지. 이렇게 보세요. 좀 웃어봐. 그리고 뭐 술은 여자가 따라야지. 제가 이거 근데 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다 들어봤어요. 술은 여자가 따라야지. 술은 서인이가 따라야지. 뭐 서인이 옆자리 좀 앉아봐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장난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장난이 아니죠. 아무튼 네, 잘 지내려면 분위기를 안 깨고 잘 지내려면 거기에 다 이렇게 고분고분해야 되는데 전 네, 반은 고분고분했고 반은 아니었는데, 네,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여자로서 좀 웃어봐. 뭐 술은 여자가 따라야지. 여자가 왜 이렇게 무뚝뚝하냐. 애교 좀 피워봐라. 이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딸바보인 사람들도 다 딸에게 원하는 상이 있는 거잖아요. 애교 부리고 예쁘고 치마 입고 뭐 아빠 좋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여자다움으로 부과되는 것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중첩됐을 때 이제 소녀다움.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 굉장히 많이 듣지 않으세요?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 아니 내 방에도 질서가 있다고. 그죠? 엄마는 모르는 나만의 질서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여자가 방이 더러웠을 때랑 남자가 방이 더러웠을 때 반응이 다르잖아요. 여자가 방이 더러우면 너 이래가지고 시집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남자애가 방이 더러우면 너 빨리 장가 가야겠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애는 이제 장가가면 여자가 치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더러우면 안 되고 잘 치워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 라는 말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을 학생들, 네,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크다. 근데 솔직히 여고랑 남고 갔을 때 데시벨 차이가 여고가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도 끝에서 야! 뭐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뛰어가잖아요. 네. 그쵸? 저만 그런 거 놀았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오히려 엄청 장난 심하게 치고, 아직 중학생이라고 하셨나요? 네, 여고를 가보시면 네, 여기가 고등학교인지 네,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는 건지 동물이랑 같이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근데 목소리가 너무 크다. 근데 사실 목소리가 너무 크든 말든 무슨 상관이며, 그리고 여성이랑 남성의 목소리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데 여성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소리가 너무 크다.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그리고 여자애가 애교가 없냐. 네, 이것도 아까 뭐 소녀다움, 여성다움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었던 것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제약에서 제일 벗어나고 싶은가요? 내가 벗어날 수 있겠다 싶은 거 말고, 꼭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이게 좀 싫었었는데
네, 그런 것 정도만 생각해서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가 나한테 줬던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명절에 딸이면 당연히 엄마를 도와야지 라고 얘기하거나 뭐 아니면 누나가 동생 라면 끓여줘야지. 근데 누나는 늘 동생 라면 끓여주는데 남동생은 누나의 라면을 안 끓여주죠. 저는 뭐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라면을 끓였던 것 같은데 동생은 엄마가 맨날 동생 아직 애래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돼도 애래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끓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생은 중3이 될 때까지 애고 난 초등학교 6살 되면 이제 가스불 켜도 되는 나이고. 그리고 제가 동생한테 굉장히 충격받았던 점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으면 이 껍질을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시나요? 네. 뭐 이따가 두더라도 자기가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제 동생이 껍질을 까가지고 식탁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따 귀찮게 여기다 놓냐, 그냥 지금 갖다 버리고 와라 라고 하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여기 냅두면 엄마가 치워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는 한 번도 있을 수 없던 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식탁에 두면 쓰레기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라는 말, 그것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지 않죠. 그럼 그 쓰레기를 들었다가 동생 방에 던지죠. 네, 저는 참지 않기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하면 네, 저는 그렇게 채우기 때문에. 그리고 식탁도 먹고 나서 안 치우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뭐 치워라 그리고 그런 말도 안 하고 제가 다시 치워주고 그랬는데 지금 라면 국물 너 방 쏟아도 되냐고 이렇게 해서 진짜로 저는 쏟아버리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족 간에 있을 때, 뭐 오빠랑 있을 때, 그러니까 남동생이 있어도 누나가 챙겨주고 오빠가 있어도 여동생이 많이 챙겨주잖아요. 그런 것들 나한테 있는 제약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르세 쓰레기통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 잠깐 쉬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고 잠깐 쉬면 좋을 것 같아요.